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슬랙 API와 구글 캘린더 API도 엠파렌과 연동을 시키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플로우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미리 진행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바로 그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워크플로우가 그날 매일 아침 그 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으면 뭐 알림을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알림을 주는 이런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잘 동작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면 그날에 그 일정이 등록이 되어 있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 줄 거고요. 실제로 그 캘린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팀 캘린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고 그 다음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 캘린더로 들어가야겠죠? 구글에서 그 캘린더를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캘린더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캘린더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날짜가 뜨실 거고 그 시간대별로 오늘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그 달의 달력이 보이고 아래에는 캘린더의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팀 캘린더를 먼저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내 캘린더가 있고 하단에 다른 캘린더가 있잖아요. 여기 다른 캘린더에서 더하기 표시가 보이시죠? 다른 캘린더 추가.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새 캘린더 만들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캘린더를 만드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팀 캘린더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뭐 실제로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캘린더 만들기로 추가를 해줍니다. 시간대는 아마 다 한국 표준시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캘린더 만들기 누르셨으면 여기 좌측에 팀 캘린더가 생성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팀 캘린더로 앞으로 이 워크플로우에 연결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구글 캘린더와 뭐 연동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뭐 추후에 이 워크플로우에서 캘린더의 종류면 변경을 해주셔도 바로 그 해당 캘린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습을 위한 일정을 먼저 추가를 해줄게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의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그 시점 이후로 예약이 되어 있어야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늦은 시간에 강의를 녹화하고 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만, 다른 분들은 그 자유롭게 지금 실행하시는 시점 이후로 시간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후의 시간으로 선택을 해서 일정을 넣어줄 거고요. 일정을 추가하실 때는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일정을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목은 자유롭게 임의로 확인을 할 일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팀 화상 회의라는 일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 설정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선택을 안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좀 더 세부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설정을 하나 빼먹은 게, 우리가 팀 캘린더에서 일정을 추가해서 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설정을 안 넣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달력 표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그 캘린더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 반드시 팀 캘린더로 선택을 해주셔야 우리가 추후에 팀 캘린더와 엠파렌에서 연동을 했을 때, 워크플로우에서 팀 캘린더로 연동을 했을 때 이 일정이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캘린더의 종류를 반드시 우리가 만든 캘린더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주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엠파렌으로 돌아가서 같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아침 구글 팀 캘린더에서 그날의 팀 일정을 확인하고, 정해진 미팅이 있으면 미팅 정보를 간략히 안내하고, 미팅이 없을 때는 슬랙에 포스팅을 하는, 미팅이 없을 때는 없다고 포스팅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슬랙에 알림을 주는 이런 일정을 알려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거고요. 회사용 슬랙이니까 당연히 주말이 아닌 평일에만 동작을 하도록 설정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드는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빈 캔버스를 만들어 주었으면 여기에 그 트리거 노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 전에 혹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언급하자면, 이 위에 상단에 워크플로우를 기본적으로 추가하면 마이 워크플로우 뒤에 숫자가 계속 추가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워크플로우가 많아지면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뭔가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뭐 슬랙 네트워크플로우 이런 식으로 내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 네임으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트리거 노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클릭해서 트리거 노드를 추가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워크플로우를 같이 만들었을 때는 트리거 매뉴얼리라는 이 매뉴얼 트리거를 선택을 해줬어요. 그때는 그냥 사용자가 수동으로 클릭하면 워크플로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 트리거를 선택했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 워크플로우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작동을 하도록 설정하는 워크플로우잖아요. 따라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실행이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게 하는 트리거는 이 오너 스케줄이라고 써있는 스케줄 트리거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줄 트리거를 추가를 해봤고요. 스케줄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맨 위에 트리거 인터벌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 초 단위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도 있고요. 그 외에 직접 커스텀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엄청 다양한 단위 기준으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는 일 단위로 매일매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 단위로 그대로 둘 거고요. Days Between Triggers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 위에서 우리가 일 단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데이즈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걸 분 단위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분 단위 간격을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즉, 1단위인데 1단위를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 단위 간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매일매일 실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1 그대로 둘 거고요. 트리거를 몇 시에 시작할 것인지는 매일 아침 9시에 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 9시에 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분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9시 정각이 아니라 9시 10분, 9시 30분 이런 식으로 그 시간까지, 분 단위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만약에 시간 규칙을 여러 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add rule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그러면 똑같은 그 설정 항목들이 똑같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매일 9시에 워크플로우가 실행하는데 9시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9시에 한 번 하고 3시에 한 번 하고 5시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의 단위를 여러 개의 실행 규칙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하단의 add rule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오전 9시 정각으로 이렇게 하나만 설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조건을 설정하는 if 노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if 노드를 추가하는 이유는 평일에만 이 트리거가, 이 워크플로우가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if 노드를 검색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식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입력하는 표현식은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썼고요. 이 표현식의 내용은 여기 보시면 제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목록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여기에 제이슨 데이 오브 위크 이 부분으로 오늘의 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일이 이 목록, 내가 지정한 이 평일 목록에 포함이 되는지, 이 include 함수는 이 include 함수는 포함 여부를 그 조건으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요일이 평일인지를 확인해주는 이런 수식을 쓴 겁니다. 제가 그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제가 쓴 표현식만이 정답은 아니고 표현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많이 사용하시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툴을 사용해서 어떤 표현식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보고 그걸 적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 여기에 표현식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표현식이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프리뷰, 그러니까 그 예상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여기에 표시하려면 이전 노드를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앞선 노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이 예상 결과값도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표현식이 잘못됐는지는 이전 노드를 실행해보면 그 뒤에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식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제이슨 데이 오브 위크가 그 앞에서 스케줄 트리거가 실행을 했을 때 그 오늘 날짜, 오늘 요일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오늘 요일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니까 포함이 됐을 때는 참이고 아닐 때는 거짓인 거죠. 그렇다는 건 참일 때는 평일이라는 뜻이고 거짓일 때는 주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그 참, 거짓 여부를 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결과값을 여기 보시면 is equal to를 쓸 거긴 해요. is equal to는 이거랑 같은지, 그 결과값이 이것과 같은지를 의미하는 거지만 비교 연산자를 이 불리언에 있는 is equal to
선택을 해줄 거예요. 뭐가 다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스트링에도 is equal to가 있고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건 스트링의 is equal to고 우리가 선택할 건 불리언의 is equal to인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앞부분의 표시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 그 결과를 그리고 이 is equal to로 했을 때 여기가 참거짓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비교를 위해서 문자열에 있는 is equal to를 다시 입력해보면 여기는 그냥 true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값을 지우면 다른 값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자열의 is equal to는 참과 거짓, 그 참거짓 여부를 비교한다기보다 이 표현식의 결과값인 그 문자가 이 문자랑 똑같냐, 문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불리언에 있는 is equal to는 실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 참거짓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 불리언을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이거를 true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false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만약에 true라고, 저는 다 true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이 여기에 포함되는 요일이 참이야. 그 의미는 오늘이 평일이야. 하면은 이 true 라인으로 가야겠죠.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실행하는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이 주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true로 해놓으면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했을 때 오늘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폴스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폴스로 바꿔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true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만약에 주말에 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걸 시도해 보고 계신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폴스로 두고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실행해놓고 먼저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 이 앞선 노드의 결과값에 day of week가 있고 이걸 여기 넣어준 거거든요. 이게 그 오늘 요일을 가져오게 한 거고요. 스케줄 트리거로 실행이 됐고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요일을 가지고 와서 요일 여부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true 브랜치로 왔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돌아와 보면 true 라인과 false 라인 두 개로 분기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true인 경우에만 이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게 할 거기 때문에 false에는 다른 항목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주말일 때도 뭔가 어떤 작업을 넣고 싶다.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 하면 false 라인에 넣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true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true로 이어지는 라인에 이번에는 팀 캘린더 일정을 가지고 오는 그런 노드를 추가할게요. 우리는 구글 캘린더를 연동했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를 찾아줍니다. 구글 캘린더를 선택하면 여러 액션이 보이실 텐데 우리가 추가할 액션은 get many event라는 액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get an event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벤트를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고 get many events는 여러 이벤트를 다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날 일정에 등록되어 있는 회의, 미팅, 뭐 이런 일정들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get many events를 선택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credential to connect with는 아마 우리가 설정한 우리가 연동한
그걸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연동한 게 여러 개이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계정으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리소스랑 오퍼레이션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액션에 따라서 그 리소스 어떤 걸 다룰 것인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노드는 그 엠팔에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와 오퍼레이션은 앞에서 액션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굳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동작 액션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캘린더를 가지고 올 거예요. 보시면 지금 캘린더를 가지고 올 때 이 캘린더는 연동한 우리가 선택한 그 계정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프로모 리스트랑 바이 아이디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캘린더에도 아이디가 부여돼서 그 아이디를 아시면 그걸로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계정을 연동하면 프롬 리스트를 했을 때 그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캘린더의 종류를 다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목록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굳이 아이디를 선택하지 않고 프롬 리스트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캘린더인 팀 캘린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엔 그 return all이라는 이 토글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기본값이 비활성화 상태인데 활성화를 시킬 때는 선택한 캘린더에서 모든 일정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비활성화하면 가져올 일정의 최대 개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활성화해 보시면 리밋이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비활성화하면 아래에 이 리밋 항목이 나타납니다. 최대 몇 개까지 가지고 올지를 넣어주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팀 캘린더에 일정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걸 켜든 끄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일정을 진짜 사용하는 캘린더라면 일정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가지고 오게 해버리면 이 노드 실행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얼마나 있는 캘린더인지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모든 일정을 다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걸 어쩔 수 없이 키시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끄시고 최대 몇 개까지 가져오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는 사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처럼 리턴 5를 꺼두셔도 되고 켜두셔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와 비포라는 이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애프터는 몇 시부터의 일정을 가져올 건지고 비포는 몇 시 전까지의 일정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먼저 애프터를 보시면 우리는 그 9시에 이 노드가 실행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 9시 이후부터의 일정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 전의 일정은 가지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가져오게 이 now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before는 몇 시까지 일정을 가져올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식을 써서 넣어줄 건데 이 워크플로우가 그 업무 시간 내에 동작하는 거고, 사실 뭐 초과되는 경우도 당연히 빈번하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9 to 6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시간 이후에 일정은 가져오지 않고 업무 종료 시간인 6시까지의 일정을 가져와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식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우선 이 now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먼저 가져와요. 그 다음, 날짜는 그대로 두고, 시간만 여기 보이는 hour, 이 시간을 18시니까 저녁 6시겠죠? 저녁 6시, 미닛, 이 분, 세컨드와 밀리세컨드까지 단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6시 정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점, 날짜와 시간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시간만 이 시간으로 저녁 6시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글 캘린더 API가 이해할 수 있는 ISO 형식으로 바꿔주겠다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식을 사용해서 저는 비포를 저녁 6시 보시면 3월 29일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다 인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 저는 지금 실행하는 시점이 이미 저녁 6시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제가 아까 등록한 그 일정은 못 가지고 오겠죠. 따라서 저만 여기서 그냥 24시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주자면 세팅스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파라미터스에서 이 매개 변수들을 설정해 준 건데 세팅스 메뉴로 가시면 always output data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을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등록된 일정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날에는 다음 노드로 넘어가지 않게 돼요. 값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거잖아요. 그 일정이 없을 때 걸맞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일정 없는 날에도 다음 노드로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토글을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일정들을 깔끔한 메시지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을 때는 그 일정의 내용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될 거고,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이 없다는 메시지를 또 보낼 거잖아요. 따라서 등록된 일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렇게 분기를 또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분기는 if 노드로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if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에 표현식을 입력을 해줄게요. 이 표현식은 이전 노드에서 구글 캘린더가 반환하는 배열의 첫 번째 항목에 서머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리한 함수로 판별을 하는 표현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을 때는 그 일정들을 배열 형태로 반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에 서머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일정이 있는 거고, 서머리 항목이 없다. 첫 번째 항목에 서머리가 없다는 건 첫 번째 항목부터 일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false로 가도록 우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리언에서 is true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아까는 불리언에서 is equal to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is true로 선택을 해서 이게 true인지 is true라는 거는 이게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이 아니다, 비어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is true로 선택해서 이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true 라인으로 true 쪽으로 분기가 되고 비어 있을 때, 일정이 없을 때는 false로 분기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edit fields 노드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edit fields 노드로 메시지 내용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둘 다 필요하겠죠. 일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입력을 해줄 건데 먼저 true 쪽에 일정이 있는 경우의 메시지부터 입력을 해줄게요. 총 3개의 항목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3개의 필드를 추가를 해줄 거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필드부터 확인을 해보면 저는 필드명을 today event라고 넣었고요. 자료형을 array로 넣었어요. 그 이벤트들을
정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array 배열 형식으로 넣었고요. 이 표현식은 전달받은 일정 아이템들, 그 일정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하고 일정 제목이나 시작, 종료 시각, 위치, 참석자 이메일 데이터 등을 추출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정 제목이나 위치, 참석자 정보 등의 정보가 만약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아까 제목만 넣었죠. 위치나 참석자를 안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등록된 정보가 없을 때는 해당 정보를 생략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었고요. 한번 앞에 노드들을 실행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제가 제이슨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투데이 이벤트를 보시면 그 제목은 이거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 위치, 참석자 등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는 일정을 하나만 추가했지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일정을 여러 개도 추가해 보시고 위치와 참석자들도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이게 여러 개로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필드에서는 이벤트 카운트라는 필드명으로 제가 넣어줬고요. 형식은 문자열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식을 써줬는데 이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정 아이템들,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 모든 아이템들에서 스타트 데이트 타임 필드만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개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의 시작 시간이 그 스타트 데이트 타임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앞에서 실행한 결과값을 보시면 이건 if 노드인데 if 노드에서도 뭐 물론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기 정확하게는 이 구글 캘린더에서 실행된 값들 열어보면 스타트의 데이트 타임을 보면 시작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모든 일정에 대해서 시작 시간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필드를 필터링한 다음에 개수를 확인하는 식으로 하면 오늘 일정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일정의 개수를 카운트해주는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oday date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추가했어요. 여기는 메시지에 넣기 위해서 오늘 날짜를 깔끔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드명에는 today date로 넣었고 문자열이고 표현식은 이 new date가 현재 날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현재 날짜를 가져온 다음 한국어 형식으로 변환해서 연, 월, 일, 요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이 결과값을 보시면 이렇게 연, 월, 일, 요일까지 한국식 익숙한 이런 표시 형식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케줄 노드로 아까 값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뭐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번 new date를 사용해 현재 시점을 가져오고 이렇게 변환하는 식으로 오늘의 날짜와 요일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세팅스로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execute once라는 이번엔 이 토글을 활성화해 줄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걸 활성화하지 않으면 일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 에디 필드 노드도 일정 개수만큼 여러 번 실행이 돼요. 그렇다는 의미는 뒤에 가서 이제 메신저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때도 메신저를 중복해서 발송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노드를 한 번만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execute once라는 이 토글을 활성화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했으면 사실 이게 메시지 내용을 입력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메시지 내용을 입력해주기 위해 뒤에 다시 한번 edit fields 노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표현식을 넣어줬습니다. 필드명은 그냥 메시지라고 넣어줬고요. 자료형은 당연히 문자형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에디필즈 앞에 있는 에디필즈 노드에서 뭐 일정 리스트도 정리해놨고 오늘 날짜, 일정 개수 이런 걸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메시지를 설정을 해준 거예요. 한번 실행 결과 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보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오늘 날짜와 요일 팀 일정은 이거고, 몇 개의 일정이 있고, 몇 시에 시작하는 어떤 내용의 일정이 있다. 그리고 뒤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 에디필즈 노드에서 또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고, 그 이모티콘을 슬랙 메시지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메시지를 넣을 수 있고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역/n 표시는 줄바꿈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실제 슬랙에서는 여기서 줄바꿈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돼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까지 설정을 완료했어요. 근데 일정이 없는 경우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일정이 없는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설정해주기 위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디필즈 노드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라는 필드명으로 입력을 했고, 이 내용은 똑같이 오늘 날짜의 팀 일정까지는 설정을 동일하게 해놨고요. 그 뒤에는 뭐 오늘 예정된 팀 일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각 라인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슬랙으로 진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트루 라인에서 먼저 슬랙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보내는 건 send a message라는 액션이 있어요. 메시지 액션스로 가면 여기에 send a message가 있거든요. 여기 이 액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드가 열렸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레덴셜은 우리가 앞서 설정한 그 슬랙 계정과 앞서 연동한 그 슬랙 계정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리소스와 오퍼레이션도 샌드 메시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시지를 어디로 보낼 건지 누구한테 보낼 건지를 설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팀 채널에 보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채널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사용자에게 보내겠다 하면 유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채널로 선택을 했고요. 채널을 선택하면 아래에 채널 항목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이 채널 중에 어떤 채널에 보낼 거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 채널을 선택하는 방식이 여러 개인데 여기서도 from list로 하면 나에게 입력된, 내 계정에 설정된 그 채널들이 여러 개 뜨거든요. 이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from list로 그대로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널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만들어둔 그 채널, 저는 myteam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메시지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본 값이 심플 텍스트 메시지잖아요. 이 심플 텍스트 메시지는 첨부 파일이나 뭐 특별한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 일반 텍스트만 보낼 때는 심플 텍스트 메시지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첨부 파일을 넣을 거다 아니면은 뭐 텍스트랑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거다 하면은 이 블락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기본 메시지이기 때문에 심플 텍스트 메시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텍스트 부분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내용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슬랙 메시지를 보내는 건 끝났는데, 설정은 모두 끝났는데 한 가지 더 옵션을 추가해주자면 애드 옵션에서 include link to workflow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선택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이 활성화된 걸 꺼주겠습니다. 이 옵션은 만약에 켜둔 상태로 기본값 그대로 슬랙에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가 G메일 보낼 때 하단에 뭐 이 메일은 엠파렌에서 뭐 발송된 이메일입니다 하는 그 문구가 표시가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슬랙 메시지가 올라갈 때도 뭐 엠파렌 워크플로우에서 자동으로 보낸 메시지다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거든요. 뭐 그게 출력이 돼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켜두셔도 되지만 그걸 끄고 싶으시면 이거를 비활성화해 둔 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슬랙 메시지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새로 여기서 슬랙을 찾아서 추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슬랙을 추가했으니까 여기서 어, 여기서 듀플리케이트로 동일한 노드를 복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때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내용이 다른데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필드명을 메시지로 넣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이 내용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제로 메시지가 잘 가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하단에 Workflow Executed Successfully 라는 이 문구가 떴다는 건 문제없이 잘 메시지가 전송이 됐다는 거겠죠? 한번 슬랙에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슬랙 채널이거든요. 마이팀이라는 슬랙 채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 설정해놨던 그 일정 메시지 내용 그대로 이렇게 발송이 된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워크플로우를 계속 지금 비활성화 해놓았지만 이걸 만약에 활성화 해두면 앞으로 매일 아침 9시에 확인을 하고 팀 메신저에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한번 그러면 우선은 저는 활성화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꺼두고요. 일정이 없을 때도 잘 가는지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따라서 한번 이거를 삭제해 볼게요. 아까 추가했던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서 삭제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이 두 번째 분기하는 if에서 false 라인으로 간 게 보이고 샌더 메시지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고 하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슬랙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까지가 아까 처음 보낸 메시지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11시 8분이니까 아까와 다르게 추가로 보내진 메시지인데 제가 설정한 그대로 오늘은 예정된 팀 일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잘 응용하셔서 슬랙에 메시지를 어떤 조건을 걸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일정을 확인해서 특정 사람들에게 알람을 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확인해서 슬랙으로 메신저를 보내는, 알람을 보내는 워크플로우를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